경매스쿨 현미경의 여미입니다. 치우입니다. 치우님 최근에 우리 현미경 단톡방에서 아주 치열하게 얘기하는 게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토지 경매에서 많이 나오는 그 권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 특수경매 치고는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진 것들 중에 하나가 법정지상권이지. 그렇죠. 우리가 특수 경매 물건이라고 하면 뭐 지분,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뭐 이 정도인데 그 중에서 이 법정지상권이 권리를 뭐라죠? 깬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 깨거나 아니면 분석하는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이 분석하는 이 과정이 꽤나 복잡하거든요. 복잡하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뭐랄까 자신이 좀 많이 알고 있다. 이 정도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고수쯤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 네, 그래서 현미경 톡방에서도 논쟁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성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참 얘기가 오갔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내가 이게 법정지상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정지상권으로 인해서 과연 이득을 뽑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인데 그렇죠. 그런 것을 따질 수 있는 물건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네네네. 보자고. 물건 한번 보시죠. 2022 타경 942 물건이고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에 있는 물건이고 아직 끝나지 않은 물건이야. 싱싱하네요. 이제 유찰된 게 한 번 유찰됐으니까 다음 달 1월 달에 70%로 진행될 물건이네요. 이 물건의 사진을 한번 딱 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저렇게 농촌 마을의 주택이야. 네,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주택이라고 딱 표시를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이 슬라브 구조의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주택이네요. 자, 이러면 이 법정지상권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을 해. 일단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가볍게 설명을 하자면 법정지상권은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기본적으로 건물 소유주하고 토지 소유주가 달라졌을 때 그 사용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따지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법정지상권을 분석을 할 때는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건물이 존재할 때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같을 때 그 상황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그 상황에서 그 근저당으로 인해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러면 소유주가 바뀌니까 그렇지. 그때 그 소유주하고 또 건물주 이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법정지상권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 물건을 보면 2003년 3월 19일 이때 근저당이 설정됐거든요. 이때 근저당이 설정됐을 때 이 건물이 소재했느냐 안 했느냐 사진상으로만 봐도 소재했지. 네, 소재했을 것 같거든요. 소재를 했고 소유자도 네, 그냥 뭐 서류를 더 살펴봐야 알겠지만 소유자도 그냥 같은 소유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성립하기 때문에 낙찰을 받으면 안 되는 건가? 그건 아니지 또. 네. 그건 아니지. 우리가 이득을 뽑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을 깨니 많이 하는 판국에 네.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낙찰 받으면 안 된다? 그 생각을 해버리면 이득이 확 줄어들지. 근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니까 이 낙찰 받으면 내가 땅을 못 쓰는구나. 그 건물 소유주가 그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내가 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험력의 차이인데 땅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만약에 다툼이 벌어지면 네. 누가 유리해? 당연히 토지주가 유리하죠. 지금 토지가 나왔어? 건물이 나왔어? 토지가 나왔죠. 그러면 내가 싸우면 내가 이긴다라는 얘긴데 그렇죠. 이겨서 과연 실익적으로 이득을 뽑을 수 있냐 없냐 이것을 따져야지. 맞습니다. 그게 법정지상권 핵심이거든요.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냐 말냐 이것은 큰 의미가 없어. 그렇죠. 이거는 다퉈봐야 아는 거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을 때 이익의 크기, 성립하지 않았을 때의 크기 또는 그 기간, 네, 또 처리 방법
이걸 양쪽으로 놓고 계획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입찰을 해야죠. 이 법정지상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저렇게 집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 이런 집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있다라고. 그런데 경매 법원에서는 땅 위에 뭔가 있다고 싶으면 무조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유무 있음 이러고 나오니까 그렇죠. 비닐하우스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해. 그렇죠. 컨테이너 옮길 수 있으니까 성립 안 해. 그렇죠. 그런데 저런 집은 다르다고. 물론 건축물이 있냐 없냐, 또 건축물 대장이 있냐 없냐 이것으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더라도 웬만하게 저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건물 소유주에게 토지 사용료를 받아낸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압박을 가한다.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낫지. 법정지상권이 있으니까 저 물건 낙찰받으면 안 돼. 이렇게 접근하면 이 바닥에서 오래 못 버텨. 그렇죠. 그래서 이 물건은 법정지상권이 있어 없어?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보면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봐도 있어.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 물건의 건물 소유자는 사용료를 주고 살고 싶을까? 글쎄요, 사용료가 아까 보니까 감정가도 꽤 높게 돼 있던데 사용료 살고는 싶겠지만 그 사용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저 사람이 저 건물을 포기하고 나간다면 저 건물값을 어느 정도 내가 계산해야 되나? 그건 이제 좀 따져봐야겠죠. 이게 법정지상권의 핵심이지. 그렇죠. 그게 이익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저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내가 법정지상권을 잘 안다, 성립하면 뭐 할 거야? 그렇죠. 안 하면 뭐 할 거고. 아무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실무적인 경험이 필요한 거고 실무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지, 그냥 책에서 보는 법정지상권 성립 유무 있음 여기까지 알려면 그냥 채광금 보고 그냥 끝내는 게 나아. 그렇죠. 권리 분석에 너무 목매다 보면 실제로 물건을 좀 봐야 되는데 그 물건의 가치나 이런 거 또는 그 이득, 그거에 대해서 조금 둔감해지더라고요. 벌써 뭐 권리 분석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법정지상권 성립 유무 있음, 뭐 특수 물건임, 뭐 이렇게 빨간 글씨만 나오면 바로 그렇지. 패스죠. 바로 패스를 하다 보니까 항상 나에게 이렇게 말해. 볼 물건이 없어요. 경매에서 빨간 글씨 있는 거를 빼면 볼 물건이 없죠. 아니, 이미 시장에서 한번 제꼈다가 나온 물건인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좋은 물건을 고르려고 하면 어떻게 그게 좋은 물건이 골라지냐고. 그렇죠. 치우님 법정지상권 물건 해보신 적 있죠? 그렇지, 여러 번 해봤지. 이거 좀 어떠셨어요? 나는 법정지상권 물건 처리해서 제법 짭짤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은행 예금을 10%만 줘도 만세 하는데 나는 몇백 프로의 이득을 얻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기 나름이야. 그렇죠.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 얼마만큼 경험해봤냐, 이 차이로 인해서 이득이 갈리기 때문에 그냥 쓸모없는 그런 소모적인 논쟁 있잖아. 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 성립했을 때 과연 나의 이득과 성립하지 않았을 때 나의 이득을 따져서 내가 그것을 만족하면 들어가는 거고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죠. 패스하는 거지 뭐.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가장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물건 지금 1월에 진행할 이 물건 이 물건은 괜찮은가요? 딱 저 물건만 놓고 따질 거는 없고 주변 여건의 시세라든지 만약에 신축을 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 그리고 저것을 철거를 했을 때 나의 이득이 어느 정도가 되냐, 이런 부분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유찰을 바라보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봐.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유찰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한번 지켜보시죠. 유찰이 안 된다고 하면 저 건물 주인이 아니면 저 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따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를 것 같습니다. 보통 법정지상권에서 저 사람이 무슨 이득이 있어서 저렇게 높게 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그것은 그냥 이해관계인이 가져갔나 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속이 편해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